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 초반에 개장을 한 이후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래량 탑5 통해서 오늘장 수급 특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내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덕성, 모두투어리츠와 제일약품,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일파마홀딩스는 2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3,0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11% 넘게 오르면서 17,540원을 기록하면서 이 제일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21.38%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21% 넘게 오르면서 8,120원을 터치했습니다. 나머지 모두투어리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도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제 특히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했던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이 제일그룹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파마홀딩스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제일약품은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일그룹주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라이트 재단에서 동사에 10억 원 규모의 신생아 폐혈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인데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인 라이트재단으로부터 신생아 폐혈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이트재단은 지난 6일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비영리 국제단체와 동사의 신생아 폐혈증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 연구와 원료 의약품 생산을 위해서 각각 30억 원 그리고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 관계자는 지원금으로 치료제 임상을 위한 원료 생산과 설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요. 따라서 이 주인공 종목인 제일약품이 11% 넘게 오른 17,5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도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덕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덕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덕성이 21.38% 올랐습니다. 8,12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덕성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테마 종목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꼽혔던 덕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테마 종목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주가는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강세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충청권 등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제도 이 덕성이 21%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신시웨이, 핑거스토리, 엑스페릭스, 한싹, 그리고 스톰테크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 20%를 넘기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3가지나 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지만 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그 종목들을 특징주로 뜯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 종목군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시웨이, 핑거스토리, 그리고 엑스페릭스가 이 테마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신시웨이가 29.96% 상승한 13,490원을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도 29.93% 상승한 3,820원. 그리고 엑스페릭스가 29.85% 상승한 5,2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민 정책을 향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이민 정책은 이제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인력 유입 소식과 함께 출입국 시에 이제 지문 인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 경우에 이제 활발하게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진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생체 인식 및 보안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보안 관련 종목 그리고 생체 인식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페릭스가 이 관련 종목으로 엮여지면서 그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시웨이와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도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 테마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네이버 웹툰이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에 수혜까지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좀 급등을 계속 하고 있었던 세경 하이테크를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이제 데코필름이나 이제 기능성 필름 제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폴드도 어느 정도 홍행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특히 하웨이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부터 한 1월에 원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조금 증가하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9월달 스마트폰 출하량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하웨이나 샤오미나 비포 이런 회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향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도 물론 이번에 흥행을 했고 내년 1월에 삼성전자도 이제 조기 출시설이 놔두고 있는 갤럭시 S24에 대해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1월달에 열리는 만큼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 좀 세계 하이테크도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폴더블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흐름에 있고, 물론 25, 26년쯤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도 이제 폴더블 쪽으로 시장을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적인 핸드폰에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단가도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세경 하이테크는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도 한번 2대1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다시 이제 상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물론 추후에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업황 자체가 계속 꾸준히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업황인 만큼 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세경 하이테크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업황 자체가 기대감이 높은 쪽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조정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GNC 에너지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에코바이오, 부강약품, JC케미칼, 챗시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면에서는 GNC 에너지와 에코바이오 그리고 JC케미칼이 해당이 됐는데요. 어떤 이슈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됐는지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한 부강약품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챗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어제 본장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8.2% 상승을 하면서 3,16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챗시스를 포함해서 태평양 물산과 노을, DTNC 아로 등 다수의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오늘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바이오 연료 테마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GNC 에너지는 9.97% 상승하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바이오 그리고 JC케미칼이 화면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외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애경산업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7월까지 바이오 항공유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2026년에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기존에는 석유 정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던 정유사들이 바이오 연료와 재생 합성 연료 등의 사업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이오 연료 테마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본장에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부강약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0.17% 소폭의 강세만을 보여주면서 6,0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9.9%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6,6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조현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부강약품의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의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스톰테크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아미코젠, 아이큐어, 위더스 제약과 국제약품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테마주가 어제 상당히 강했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 20%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준 뒤에 장 막판 직전에 차익 실험 매물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결국에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짚어볼까요? 네, HMM이 어제 시간에서 2, 3%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입찰 결과가 이제 입찰을 경쟁했던 이제 지원서를 냈던 회사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일단 동원산업이랑 이제 하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현금성이 많은 업체였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일단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누가 인수하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HM 입장에서는 거의 7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화되는 흐름이고, 이번 매각가 같은 경우는 한 7조에서 8조 정도 이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연구처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었고, 이제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자회사의 미국의 참치캔 만드는 회사인 그 스타키스트 IPO나 초에 시비 발행에 대한 자금으로 실제로 이제 매각가 7조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할인도 이제 관련 이제 파트너스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제 인수전에 좀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에 대한 이제 추이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운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7조에 대한 가치가 맞는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아마 판가름이 좀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HM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주면 굉장히 좀 나이스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제 좀 HM은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고, 특히 동원산업이나 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반응이 좀 없었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후에 있던 어떤 가장 누가 비싸게 사는지 여부가 일단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는 좀 빠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HM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팔릴 수가 있겠구나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반등을 좀 크게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HMM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던 HMM 인수전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동원과 하림의 2파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HMM이 2~3%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끝을 알리는 금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금 나오는 굿모닝!